잘 지내고 있죠? 이곳은 이지적인 사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지태주 라디오고요. 저는요, 단 대표입니다. 오늘은 귀티 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그들이 노력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요. 그 여자 얼굴에 귀티 흐른다. 그 남자 귀티가 난다. 요런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2018년 8월 고급 코리아 매거진에서는 귀엽고 예쁜 여자는 이미 많다. 대세는 귀티다. 라는 컬럼이 실렸습니다. 귀티나는 얼굴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본다면 이러이러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 귀티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행동과 노력에 달렸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도 귀티 흐르는 사람 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행동하고 노력하라는 건지 궁금한 애청자님들을 위해 오늘은 귀티 나는 그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시작할까요? Let's go! 귀티 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자란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자식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저는 귀티와 부티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귀티는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고요. 부티는 부유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둘의 공통점은 보여지는 모습, 태도를 칭하는 명사라는 점인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귀티는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태라면 부티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태라고 볼 수 있죠. 즉, 귀티 나는 사람이요.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부티는 나는데 귀티는 안 나는 사람도 있죠. 이 둘은 사소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 제가 살면서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 중에서 부티 쪽보다는 귀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나 5가지를 꼽아봤거든요. 첫째, 그들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잘 알더라고요. 유행에 별로 관심 없고 항상 한결같이 그 사람이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체면보다는 소신을 중요하게 여긴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 체면 구기는 걸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요. 한순간 체면 구기는 걸 감수하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그걸 좀 잘 실행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셋째는요, 그들은 책임지지 못할 일은 거절한다. 어, 귀티 나는 사람들이 꼭 성공한 사람들이진 않거든요. 그 귀티가 난다는 것은 자기 그릇이 얼만큼인지 정확하게 가늠하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 일인지를 잘 알아요, 그들은. 더불어서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닌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닌 일에는 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부드럽게 분명하게 거절을 잘 하더라고요. 네. 그걸 거절하는 게 별로 나빠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스무드한 느낌이 있었어요. 넷째, 그들은 의견을 좁히는 일에 일가견이 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을 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때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전혀 꽉 막힌 사람도 있는데 이 귀티 나는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잘 경청을 하면서 내 의견과 상대의 의견 사이 어딘가쯤에 창의적인 대안을 딱 내놓는 유연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다섯 번째. 사실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험담과 뒷담하는 자리에 그들은 없다. 대부분 그들의 관심사는 건강한 먹거리나 심신 단련, 자기의 커리어 쌓기, 이런 자기 관리 쪽이거나 자기 소신과 맞아떨어지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것 외에 타인을 뒷담하는 자리에는 정말 스무드하게, 이때도 스무드하게 귀신같이 빠지고 없어요. 네.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에게서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즉 귀티가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타인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서요. 그분들 옆에 있으면 저도 덩달아 좀 대접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자세부터 이렇게 좀 달리 앉게 되더라고요. 네. 문제는 제가 이걸 어떻게 용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알아내긴 했는데요. 제 삶에 적용하기가 정말이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귀티라는 게 체중처럼 딱 몇 킬로 올랐습니다. 몇 킬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 미묘한 걸 내가 막 해내겠다고 이 엄청난 걸 노력한다는 게 좀 지겨웠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그다지 도덕심이 과하지 않은 제가 봐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들을 목격하는 날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우연히 영상을 봤는데요. 그 채널은 그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서 보여주는 채널이었어요. 우연히 추천에 떠 가지고 보게 됐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운전을 하다가요. 빨간 신호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문을 살짝 열더니 쓰레기를 그 자리에 딱 내려놓고 다시 파란 신호가 바뀌니까 유유하게 직진하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그거 보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욕이 막 나오던데요. 네. 또 다른 예로는요. 저는 카페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좀 작업하는 날이 많은데요. 좀 나쁜 짓이긴 한데 옆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잘 엿듣거든요. 이렇게 좀 집중이 안 되거나 그러면 또 거기서 소재를 얻기도 하고 뭐 좀 약간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정말 예를 들면 5시간 내내 옆 테이블에서 5시간 내내 주변 사람들을 돌려가면서 헐뜯고 욕하고 저주하는데 온갖 열정을 다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뭐 좀 쪼끔은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진짜 5시간 온종일 지칠 법도 한데 엄청난 에너지로 그 어려운 걸 해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저건 좀 천박하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니 그 옆 테이블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까 그 빨간 신호등 쓰레기 버린 아주머니까지 포함해서 가끔씩 좀 제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러면서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한 끔만 더 나빠지면 충분히 저럴 수 있다. 내 안에도 저런 기질이 아주 다분하다. 이럴 때가 아니다. 어려워도 저 아까 다섯 가지 귀티 나는 사람들이 훌륭하게 연습하는 그 다섯 가지를 하면서 살자.' 네. 그런 다짐을 또다시 하곤 하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제가 상징적으로 하는 행동이요. 바로 일기 쓰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 쓰기를 하는가? 말하는 나와 쓰는 나는 무엇이 다른가?'를 고민해 보다가 쓰게 된 글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은요. 말하는 인간과 쓰는 인간입니다. 낭독해 볼게요. 말하는 인간과 쓰는 인간.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2016년 3월. 브런치를 시작한 것은 2018년 8월이니까 그 사이에 계절이 10번 바뀌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다시 7번의 계절이 지나갔다. 구독자 1만을 달성하면서부터 나는 나를 프로 유튜버라 부르고 다녔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유튜브 하는 걸 엄청나게 즐기는 줄 알 것이다.
내가 출연하는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지손톱으로 검지를 꾹꾹 누르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것은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자극하여 정신을 차리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긴 어디인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지경에 이른다. 그렇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 유튜버라는 건 뻥이다. 그렇다면 쓰는 일은 어떨까? 2015년에 출간된 읽으면 살 빠지는 이상한 책이 자기 개발 부문의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책 날개에는 저자 지태주라고 표기되어 있다. 지태주가 누구냐고 물으면 지태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해준다. 지태주는 지방태워 주식회사의 줄임말로 우리 회사의 브랜드명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책은 팀원들과 함께 썼다. 그러니까 내가 단독으로 공개적인 글쓰기를 시작한 곳은 브런치다. 작가 장강명은 이렇게 썼다. 작가는, 쓰는 인간은 독자에게 영웅 같은 존재다. 그런 존재를 말하는 인간으로 대면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 아니면 쓰는 인간은 말하는 인간과 다른 존재인 걸까? 생각해 봤다. 내 안의 두 인간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나는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나는 글쓰기를 너무 괴로워하면서도 너무 좋아한다. 나는 말하기에 앞서 머릿속이 하얘진다. 나는 글쓰기에 앞서 생각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나는 말할 때 조금 뽐내는 기분이 든다. 나는 글 쓸 때 많은 반성과 함께한다. 나는 말하고 나면 꼭 후회를 한다. 나는 글 쓰고 나면 좀 멋진 것 같다. 나는 말할 때 분위기를 살핀다. 나는 글 쓸 때 일관성을 살핀다. 나는 말할 때 순발력을 타고났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워한다. 나는 글 쓸 때 시간 여행자가 되고 싶다는 둥 엉뚱한 상상을 한다. 요약하자면 나는 쓰기를 통해 내 안의 못난 구석들을 조금 다듬다가 약간 자신이 생겼을 때 말하기로 뽐내는 편이지만 이내 집으로 돌아와 잘못 말한 부분을 상기하며 이불킥을 하는 인간이다. 다음 날 어제를 반성하는 글을 쓴다.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패턴이지만 나는 계속 이러고 살 것 같다. 네, 사실 그렇게 쓰기를 계속 해도요. 저라는 인간은 잘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여전히 알면서 못 고치는 못돼 먹은 제 안의 어떤 구석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요. 진짜 몰라서 저지르는 그런 실수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여전히 자괴감이 들지만 그래도 계속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저를 반성하고 살피는 시간이 있어야 최소한 진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거라도 안 하면 진짜 내가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귀티 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것이 뭔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그것의 핵심은 쓰기가 아니라 성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쓰는 시간이 아니라도 가령 뭐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라든가 또 뭐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시선이 좀 천장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는 시간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에 이동하는 동안이라든가 어느 때든 상관없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내 감정을 살피고 내 행동과 말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내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좀 존엄하게 살고자 내가 나를 지키는 그런 노력하는 시간이므로 그 시간이 이렇게 좀 켜켜이 쌓이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귀티도 함께 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애청자님들은 하루 중 언제 나를 돌아보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음, 답이 하나 정해져 있긴 해요. 네. 지태주 라디오 듣는 시간이요. 라는 댓글이 막 도배되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시즌2 지태주 라디오의 마지막 방송일에 라이브 방송으로 댓글 시상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 댓글 달고요. 다른 분들 댓글 투표해주세요. 네. 이상 답정너 지태주 라디오 듣는 시간이요. 이거를 끝으로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칠게요. 저는 반대표였고요. 여기는 이지적인 사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곳 지태주 라디오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문 걸어드릴게요. 지태주 라디오 애청자님들 All is well. 오늘도 우리는 잘 해낼 거예요. 안녕.